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사회와 과학기술, 오늘은 미래사회의 안전문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이 테러리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러리즘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뭐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주변에 정말로 이 테러리즘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사회적,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사회에서도 혹시 만에 하나라도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이 안전 문제에 같이 포함을 시켰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테러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 드론에 의한 공격 내지는 드론에 의한 방어가 굉장히 이 안전 분야에서는 많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도 이 미래 사회의 테러리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 테러리즘이 드론과 관련돼서 어떻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이 드론이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요. 특히 이러한 각종 이 테러리즘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적인 측면에서, 또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본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타임킬러용이어서 뭐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스쳐 지나갔었던 영화 중에 엔젤 헤즈 폴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뭐 이 영화야 실제 뭐 아무리 시리즈물로 나왔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눈여겨보지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 클립이나 아니면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이 엔젤 헤즈 폴른이라는 영화에서 나왔었던 드론 테러 장면들은 누구나 한 번쯤은 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 영화에서는 무엇보다도 영화의 시작 초창기 장면에 드론 테러로 인해서 이 대통령과 이 주요한 인사들이 공격받는 장면들이 아주 이 굉장히 화려한 볼거리와 함께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무인 항공기 드론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이게 국가적인 위기,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드론을 활용한 전혀 새로운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 경호경비 시스템은 완전히 무력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물론 영화의 한 장면이지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가 직접 노출되는 건 아니지만 외신 뉴스나 아니면 국제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중동, 그 외에도 가까운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도 사실은 각종 테러 사건, 이러한 테러리즘이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비록 유럽이나 아니면은 미국에 비해서는 테러가 덜 발생한다고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도 꼭 정치적인 이슈로 인한 테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인종적인 갈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들에 의한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한 편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북한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제적인 테러리즘 발생 지수를 봤었을 때는 결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지금은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상황에 있지만, 언제 어디서라도 갑자기 테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약을 안고 있는, 폭탄을 안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게 국제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또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도 테러와 관련돼서는 항상 국가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테러라고 부르는 이 테러리즘은 어떠한 조직적 또는 의도적인 강압에 의해서 강제행위 또는 협박이나 위협 등의 이러한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당사자인 희생자나 희생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인물들, 그 외에도 이러한 뉴스를 확인을 하고 그로 인해서 공포감을 느끼게 되는 일반 대중들의 의지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 지향적인 행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9.11 테러죠. 뉴욕시 한복판에
비행기가 이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직접 충돌을 해서 결국은 이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지면서 2,5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가 모두 다 경악에 금치 못했었던 이러한 대형 테러 사건이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나 아니면 각종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었고요.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각종 테러는 실제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국제 뉴스에서 눈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지역이라서 평상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라서 그동안 잘 몰랐을 수는 있지만 아프리카라든가 분쟁 중인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각종 테러 사건들을 다 모아본 결과 연간 8,000건이 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또 이렇게 발생한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또 성별도 모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거의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테러 공격으로 인해서 사망하거나 실종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오프라인에서,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만 테러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으로도 사이버 범죄를 통해서 각종 테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킹이나 디도스 공격, 그 외에도 바이러스와 같은 악성 코드 등의 유포를 통해서 이러한 각종 글로벌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약 10조 달러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실제 오프라인에서 발생을 하는 테러건 아니면은 온라인상에서 발생을 하는 테러건 간에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러한 테러와 관련되어 있는, 즉 테러리즘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동안 간과했었던 이러한 중동 지역이라든가 이러한 분쟁 지역 같은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인 이유나 종교적인 이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끊임없이 각종 테러리즘, 각종 테러가 발생을 하고 이게 더 악화될 경우에는 내전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종종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인가요? 이렇게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테러는 종교적인 갈등을 그 백그라운드에 있었을 경우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 비중으로 봤었을 때 한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점점 비중이 높아져서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이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이러한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테러로까지 확대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어떤 특정 지역인 아프리카나 중동에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서방 세계까지 유럽이나 미국, 더 나아가서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로 각종 테러리즘이 확대될 가능성까지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각종 테러가 발생을 할 경우 또는 이러한 테러에 오히려 악용될 이 가능성이 있는 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드론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항행할 수 있는 무인 비행체라는 이 드론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법적 정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 비행체다 하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완구용으로 아니면은 레이스를 하는 스포츠용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드론을 우리가 TV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볼 수 있었었고요. 또 실제로는 각종 방송에서 이 방송 카메라를 장착한 가운데에서 시원한 뷰를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러한 산업용 내지는 어떤 방송용 드론들도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드론의 그 유형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은 이렇게 산업용이나 개인용으로 하는 드론 말고도 군사용이나 공공섹터로 활용하고 있는 드론들이 훨씬 더 우리 주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하나의 산업 분야로 봤었을 경우에는
군사적인 목적과 아니면은 공공 섹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떠한 뭐 산림 보호나 감시를 한다라든가 시설물의 안전 진단을 위해서 사람들이 높은 곳까지 올라가지 않고 드론으로 이러한 것들을 촬영을 해서 안전 정밀 진단을 한다라든가 공공 섹터인 국토교통부라든가 토지공사 같은 데에서 아니면은 지방 정부인 서울시나 경기도나 충남도에서 국토조사를 하거나 어떠한 이 해안선의 해안 관리를 할 때 더 나아가서 각종 통신망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기지국을 세울 수 없는 곳에 깊은 산악이라든가 도서벽지에 통신망 대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을 띄우는 거. 최근에는 각종 농업에서도 드론이 이 농업 분야나 물품 수송 분야에서도 드론이 이 농약을 뿌리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역시 사람이 도착하기 어려운 도서벽지에 물품을 수송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드론이 현재 우리 생활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용으로 구분을 하던 아니면은 그 형태로 봤었을 때 구분을 하건 고도상으로 크기상으로 무게상으로 구분을 하던 간에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방송용 드론, 개인용 드론 말고도 수없이 많은 드론들이 우리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주변에 굉장히 많은 드론들이 있는데 이 많은 드론들 중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용 내지는 공공 섹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드론 시장 중에서 공공 섹터와 군사용으로 활용되는 드론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사실상 드론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 정책에 있어서 또 더 나아가서 드론을 활용하는 분야가 개인이나 민간이 아닌 바로 이러한 군사적인 목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중동이나 아니면 아프리카 같은 분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테러가 뭐 과거에서처럼 사람이 직접 어떤 뭐 폭탄을 가지고 자살 테러를 하거나 이런 형태로 벌어진 게 아니라 바로 드론, 무인 항공기를 이용을 해서 일어나는 드론 테러 사건, 드론 테러리즘이 지금은 굉장히 많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 이 남한을 정찰을 할 때에도 무인기를 통해서 정찰하거나 또 무인기를 통해서 정찰을 하다가 그 정찰기가 폭탄이나 아니면은 이 총 난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자리에서 전면전에 가까울 정도로 이 공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쟁 지역에서의 드론 테러 또 내지는 이 남북한 상황에서의 무인기 정찰 내지는 무인기의 공격 사항을 대비할 이런 체계들이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게 그리고 미래 사회가 테러리즘으로부터 철저한 이 방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드론을 활용한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를 해서 드론이 만약에 공격용으로 우리 중요한 시설, 국가 중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중 군집들이 많이 몰려져 있는 곳에 어떠한 공격 행위를 한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이 밀집되어 있는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 내지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에 공격용 드론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또 이 공격용 드론이 테러에 활용될 수 있는 이 드론이 만약에 현재 공격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를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또 나가서는 격추 시스템이나 체포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드론으로 인한 이 안티 드론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각 나라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종 연구기관에서 활발하게 지금 현재 적용하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결국 드론이라는 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의 방송을 아주 풍부하게 하는 이러한 산업적인 측면에서 상업용적인 활용 또 공공섹터 내에서도 앞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다양한 공공섹터 분야에서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도서벽지라든가 해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업에까지 다양하게 활용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여기에 폭탄만 달면, 한편으로는 여기에 총기만 달면은 사실 무서운 테러의 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미래 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첨단 과학기술 중에서 드론과 직접적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바로 무선 통신이라든가 또 원거리에서 접근해 오고 있는 드론들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분석이라든가 레이더 분석 기술,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나 각종 사이버 보안과 관련돼서 드론을 멀리에서도 해킹을 통해서 중간에 안티 드론 할 수 있는, 드론을 중간에 사람들이 밀집된 대도심 지역으로 도착하기 이전에 미리 해킹을 통해 가지고서는 이 더 이상 비행을 못하게 격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각종 첨단 기술의 발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으로 활용하게 될 각종 자율주행차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스마트 시티를 관리하는 기술, 더 나아가서 로봇공학과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 바로 드론 기술과 같이 접합해서 드론과 같이 서로 응용돼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이제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비행으로 스마트 시티 내에서도 드론이 공격해 오기도 하지만 공격해 오는 드론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용 드론이 스마트 시티 내에서 함께 우리가 실생활에서 항상 공중에 체류하고 있는, 또 로봇 공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이 기계 제어 기술들이 드론을 통해 가지고서 직접 구현을 하거나 드론을 통해서 안티 테러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각종 첨단 기술과 응용 기술들이 동반해 발전해야지만 테러리즘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시스템 구축에 함께 이 연구 개발 노력이 빛을 다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드론을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즉 드론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드론 테러리즘을 방어하기 위한 각종 규제들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지 우리가 백전백승하고 위태롭지 않은 것처럼 드론 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연구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지원은 확실하게 해주면서, 뭐 예를 들어서 시험 비행과 관련되어 있는 드론의 비행 구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 지역이 아니라 비도심 지역에서 언제든지 연구 개발과 시험 비행과 드론의 성격을 잘 분석을 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그리고 또 혹시 위험한 드론들을 안티 드론 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들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겠고요. 이러한 각종 규제와 각종 제도들에 대한 이 개선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지만 과학기술적인 이 발전과 함께 각종 제도적인 이 발전들이 서로 보완책으로 각종 기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봤었던 이 테러리즘은 우리가 흔하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각종 국제 뉴스에서 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갔었던 이 어떠한 이 민간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사업하고 있었던 사람, 또 내지는 이 공무원이 갑자기 납치되거나 피랍돼 가지고서는 테러의 희생자가 되는 이러한 상황이라든가, 그 외에도 그 지역의 민족 간에 아니면은 어떤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가지고 폭탄 테러라든가 특히 드론을 활용한 테러 사건들이 일어났었을 경우에 아주 심각해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종종 목격을 했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남북한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남북한 상황이 서로 갈등 구조에 접할 때마다 북한에서 우리 남한에 있는 중요한 시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중요한 공공시설이나 금융시설, 또 통신망이라든가 이런 데를 사이버 테러했었을 경우에는 사실 새로운 형태의 테러리즘으로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국제적으로 봤었을 때는 남북한의 대치사항도 대치사항이지만 만약에 종교적인 갈등까지 앞으로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러한 테러, 특히 드론으로 인한 테러
발생 가능성은 항상 이 신경 쓰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지만 우리의 이 미래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봤었을 때 이 공격용 드론, 즉 공공섹터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리즘, 또 북한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무인기 정찰로 인한, 또 무인기 정찰이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이러한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사태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는 서울을 포함한 이 대도심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뭐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중요한 통신망이라든가 또 과학기술 단지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폭탄을 장착한 드론이 한 대만 날아와 가지고 현장에서 스스로 자폭하거나 아니면 드론의 공격이 시작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드론 테러리즘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공격용 드론이 도착하기 전에 이 드론을 확인할 수 있는 감시 체제, 그리고 드론이 혹시라도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방해해서 해킹을 해서 격추시킬 수 있는 안티 드론 체제가 대비되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드론으로 인한 각종 테러리즘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드론의 아주 핵심적인 기술들, 즉 어떤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이라든가 이 AI 자율지능 기반으로 해서 드론이 아주 우수한 기능으로서 드론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라든가 그 외에도 각종 사이버 보안이나 더 나가서 스마트 시티와 관련되어 있는 드론과 관련된 첨단 기술, 또 여기에 나가서 이 각종 이 자율주행이나 로봇까지 포함한 응용 기술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각종 시스템들, 첨단 과학 시스템들이 서로 결합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드론 테러리즘을 방어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 정비, 또 더 나아가 드론의 기술을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R&D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력, 더 나아가 이 테러리즘을 방어할 수 있는 안티 드론, 안티 테러리즘 시스템들을 견고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그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 스크린에 보고 있는 이 석상, 고대 유물로 발견되어 있는 이 석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석상의 이름은 이 야누스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야누스 하면은 야누스적인 측면이 있다, 즉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중인격과 같이 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요. 사실 야누스는 이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화에서 그 문의 신, 이 대문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문의 신이라는 거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바로 이 우리가 들어오는 그 현관 대문의 안쪽을 바라보고 있는 대문의 안쪽 면은 가족들을 향해서 보호를 해주면서 아주 온화한 이러한 미소를 짓고 있는, 마치 어머니가 우리 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이러한 이 밝은 측면의 모습이 있는 반면에 문의 바깥쪽, 똑같은 문이지만 문의 반대쪽인 바깥을 바라보고 있는 면에서는 이 밖에서부터 오는 이 외부로부터의 불운이나 아니면은 적이라든가 이러한 사람을 무서운 얼굴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어떠한 이 강한 남성성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집 안에 있는 평화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모습을 같이 가지고 있는 측면이 이 야누스, 이 두 개의 얼굴이 같이 붙어져 있는 석상으로 고대인들은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야누스라는 측면이 이중인격이라는 측면 내지는 이중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승리를 하고 오는 사람들을 환하게 밝혀주는 사람, 또 외적에게는 우리 군인들을 잘 지켜가면서 외적들한테 대항할 수 있는 아주 용감한 모습,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자의 역할로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이야기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 우리의 문의 앞면과 뒷면처럼 두 개의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렇게 역사적인 흐름으로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테러리즘과 드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드론이 우리가 강의 중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이중성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동안 드론을 아주 산업적으로 아니면은 우리 개인용 완구용이든 아니면 스포츠용이든 간에 아주 친숙하게 다뤘지만, 이 드론이 자칫 잘못하면은 테러에 악용되는 순간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위협으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드론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측면 중에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지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 드론이 공격용으로 또 우리 사회의 위험용으로 발생했었을 경우엔 이거를 명확하게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도 동시에 우리가 이중적으로 갖춰야지만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야누스의 측면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지를 말고, 또 야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 실생활로 해봤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모두 다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적에 대해서 대항을 할 수 있는 둘 다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드론 자체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안전한 걸로,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드론을 외적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가 미래 사회에 대한 안전과 관련돼서 그 네 번째 시간으로 테러리즘과 이 드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미래 사회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고요. 이 경제 문제 중에서 제일 먼저 노동 문제와 이 노동을 대체할 로봇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